이 시간에는 혈우병 환우들에게 흔한 불안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고 치료법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우병 환우에서 생각보다 우울증이나 불안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스웨덴과 덴마크에서 혈우병을 앓고 있는 환우 34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혈우병 때문에 우울하거나 불안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상자의 28%에서 그렇다라고 응답을 해서 생각보다 많이 그런 거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많았고요. 또 혈우병이 심한 정도에 따라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혈우병이 가벼운 분들은 한 16%, 혈우병이 중간 정도이신 분들은 32%, 혈우병이 심하신 분들에게는 35%의 분들이 불안,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만큼 혈우병으로 인한 질병 부담이 높을수록 훨씬 더 많은 우울, 불안을 경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불안장애할 때 불안은 한자어로서 안입을 자, 편안을 안자 써서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사실 불안은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숙제와 같은 건데요. 인간이 지구상에 살게 된 것은 한 300만 년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300만 년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인간들은 생존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야생 동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가 매우 힘들었다고 하고 특히 이렇게 산길에서 늑대를 만난다면 아마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고 괴롭고 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의 목적이 뭔가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생존체의 삶의 목적은 행복해지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최근 진화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행동하는데 가장 근원적인 동기는 생존이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들은 행동을 한다라고 돼 있고 따라서 이런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들은 불안을 경험하고 또 이 불안을 통해서 뭔가 생존 대책을 세우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원시 시대에는 인간들이 이런 동물과의 싸움에서 생존하는 것들이 가장 큰 불안의 요소였다면 현대 사회에서는 그때랑 좀 다른 어떤 위협과 대처하게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 나를 환자라고 무시하는 건 아닐지 또는 내 몸에서 갑자기 피가 날 때 이것 때문에 내게 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닐지 등등 같은 여러 가지 질병과 또 인간과의 관계에서 생겨난 여러 가지 불안을 안고 인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린애들이 불 속에 손을 넣어서 화상을 입어서 생존의 위험이 생기는 것처럼 통증을 느껴야만 사람들은 생존에 도움이 되겠는데요. 이 불안은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통증이어서 위험한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지 못한다면 적절히 잘 자기를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존의 가능성이 낮아지는 데 비해서 불안을 잘 느끼게 되면 불안에 따라서 몸이 위축되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처한 위험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불안 반응은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반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 반응을 보였을 때 이것을 정상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병적인 것으로 봐야 될지의 구분은 매우 애매한데요. 나중에 불안장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때로 이 불안한 정도가 너무 과도해서 그 사람이 생활하는데 또는 직업적 기능을 하는데 지장이 있다면 그것은 약간 좀 병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불안장애로 할 수 있는 기준들이 어떤 것인지 간단히 살펴보겠고 또 이런 과도한 불안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을 느끼는 인간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전에는 그 마음이 인간의 심장 속에 있었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지금은 인간이 느끼는 불안은 뇌에서 반응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뱀을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인간들은 눈을 통해서 뱀을 보게 되면 어린애들은 저게 뭔지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인들이 되면 다 뱀은 굉장히 위험하고 물리게 되면 독에 의해서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뱀을 보는 순간 이 시각 정보들이 이 살라무스라고 하는 뇌의 구조로 전달되고 이 구조가 시각 중추로 전달이 되고 시각 중추로부터 저게 뱀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을 알려주게 되면 뇌에서 이 뱀에 대한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를 갖다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렇게 뱀을 인지하고
뱀을 어떻게 대처해야지라고 생각하는 반응도 있지만 또 이 뱀을 딱 보는 순간 이 살라무스로 된 뱀 같은 물체가 나타났을 때 바로 이 편도라고 하는 아미그달라라는 부위인데요. 이 아미그달라가 이 뱀과 비슷한 물질을 보게 되는 순간, 물체를 보는 순간 깜짝 놀라면서 이거 위험한데 무조건 피해야 돼 하면서 깜짝 놀라면서 회피하게 되는 그런 반응들을 보이게 되는데 이 아미그달라가 바로 이런 두려움을 느끼는, 위험을 느끼는 그런 중추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아미그달라가 너무 예민하신 분들은 작은 자극에도 쉽게 놀라게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뱀에 대해서 한번 놀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뱀은 아니지만 뱀과 비슷하게 생긴 막대기만 보더라도 이거 뱀 아니야? 라고 하면서 깜짝 놀란 반응들을 아미그달라에서 하게 되는데, 이 편도에서 하게 되는데, 이 편도에서는 바로 이 뇌 척수 쪽에 돼 있는 중추 쪽으로 자극을 해서 이 중추에서 주로 교감신경계가 흥분이 돼서 교감신경계가 흥분됐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반응들을 몸에서 경험하게 되겠고, 그런 것들이 이제 불안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뇌에서는 보통 의식적으로 내가 나라는 존재로 인식하게 되는 것은 뇌 전체가 아니라 뇌의 이 피질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들은 바로 이 뇌의 피질에 해당되는, 동물들은 매우 작지만 인간에서 매우 발달되어 있는 이런 네오코텍스, 뇌의 피질에 해당되는 것들이 어떤 판단을 하게 되겠고요. 그에 비해서 약간 동물적인 반응을 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새에 여러분이 가까이 가면 새가 화들짝 놀라면서 날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새들 같은 경우 특히 이런 편도가 매우 크게 발달되어 있어서 시각적으로 또는 청각적으로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위험한 자극이 오게 되면 이 편도가 깜짝 놀라면서 회피 반응을 해서 도망가는 반응들을 하게 되겠고요. 인간의 경우에도 이 아미그달라 반응들은 즉각적인 반응들을 하게 돼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피가 많이 나서 심하게 놀란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그 후에 조금만 피가 날 것 같아도, 예를 들어 어린애 같은 경우는 피를 보는 순간 엉엉 울기도 하고 엄마를 부르고 놀란 반응을 하는 것처럼 이 편도가 반응들이 예민해지기 때문에 이런 혈우병 환우들 같은 경우에 부상을 당하거나 또는 어떤 외상을 당한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 경우라면 그전 외상을 당했던 것과 유사한 자극에 노출되면 바로 이 편도가 반응을 해서 논란 반응, 스트레스 반응들이 나타나서 불안 증상들이 생기게 되겠는데요. 이런 대표적인 증상들로는 뇌의 경우에는 어떤 이거 뭐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예감을 한다든지, 또 뇌에서 우울감이 나타나기도 하고 공황 발작이 나타나기도 하고 머리가 아파지기도 하고 예민해지기도 하고, 심장 같은 경우는 이제 심장이 두근거리고 또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위장 반응 같은 경우는 소화가 안 되고 배탈이 나기도 하고, 또 근육의 피로감, 혈압이 높아지고 그런 각종 통증의 반응도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아미그달라로 인한 불안 반응들이 나타났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불안장애는 다양한 불안장애가 있게 되는데, 이 불안장애를 분류할 때의 방법들은 그게 두려운 대상이 뭔가, 그 사람이 뭘 두려워하는가에 따라서 불안장애의 특징들이 나눠지게 되겠고요. 또 그 사람이 어떤 증상들을 경험하는가, 또 그걸로 인해서 학업이나 또는 자신의 하려는 일에 지장이 있는 경우, 특히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을 받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우리는 불안장애다라고 하게 되겠는데요. 불안장애는 대략 이런 종류의 불안장애들이 있습니다. 첫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데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것은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또는 요즘 팔레스타인 사람들처럼 전쟁이 있어서 폭탄이 주변에 막 터지고 총알이 난무하고 그럴 때, 그 근처에 있을 때 총알이 나한테 꼭 날아올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들, 이런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경험을 한 이후에 이 정신적 외상과 관련되어 있는 자그마한 반응에 대해서도 잘 놀라고, 거기에 대해서 과도하게 놀라고 회피 반응을 보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데, 우리 환우분들 같은 경우는 이 혈우병으로 인해서 어떤 심한 부상을 당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어떤 생명이 위독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다면, 또 그런 부상을 당한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것들이 매우 강렬하게 느껴지신다면, 이런 그 당시 처음에 느꼈던 어떤 정신적 외상으로 인해서 어떤 정신적인 후유증이 남아있는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강박장애 같은 경우는, 강박, 뭔가 꽉 묶여있다는 뜻이죠. 자기는 원치 않는데 반복적으로 떠오르게 되는 어떤 생각,
이미지, 충동 이런 것들을 말하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이런 이미지 또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반복적인 행동들을 특징으로 하는 병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범불안 장애라는 병이 있는데요. 범불안 장애는 폭넓게 불안해한다 이런 뜻으로 일상생활의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을 말하는 장애를 말합니다. 특정 공포증은 불안장애 중에서 가장 흔한 불안장애인데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는 뭐 거미나 벌레 또 새 이런 것들을 이제 두려워할 수 있게 되겠고요. 또 개를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꽤 있죠. 그 외에 천둥, 번개, 또 피를 두려워하시는 분도 있고 또 높은 다리, 좁은 공간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거기서 그런 자극에 노출되면 심한 불안을 느끼는 경우 우리가 공포증이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또 공황장애라고 해서 심하게 놀라고 당황한다는 뜻의 불안장애의 일종인데요. 요즘 연예인들이 많이 걸렸다고 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텐데 유병률 자체는 높지 않지만 보통 이 증상들이 생기면 심한 불안 증상이 급격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자기가 꼭 죽을 것처럼 느껴져서 응급실에 많이 가게 돼서 이 공황장애를 앓는 분들은 흔히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거나 진단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질환이 되겠습니다. 불안 장애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도가 흥분이 돼서 교감신경이 흥분되고 교감신경계가 흥분돼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흥분 증상들이 특징적이 되겠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심장이 빨리 뛴다든지 또는 두통이 있다든지 호흡이 가쁘다든지 그래서 숨이 막혀서 꼭 죽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보통 자기가 큰 폐병이 걸렸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걱정이 떠오르고 또 이것 때문에 집중이 어렵고 또 인내심이 부족해지고 그런 소화기 증상, 땀나고 또 생각이 많아지고 걱정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또 이런 불안 때문에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떨어진 것 같은 경험들을 하시게 되는 그런 전신적인 증상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몇 가지 증상들이 있으시다면 내가 약간 불안 감수성이 높구나. 내가 성격적으로도 그럴 수 있고 또 정신적 외상을 당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내가 건강에 대해서 항상 염려를 하다 보니까 불안증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혹시 불안 증상이 생긴 건 아닐까 한번 꼭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 증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안장애 증상들은 꼭 정신적으로 불안한 것들만이 아니라 신체적 반응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신체적인 다양한 증상들이 생겨나고 그것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어떤 특정 장기의 이상 소견이 없다면 그 증상은 불안 증상으로 생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불안장애를 꼭 한번 의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공황장애 특징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서 전에는 지하철도 잘 타고 또 자동차 운전도 잘했었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에 갑자기 심한 불안 증상이 나타나서 보통 5분이나 10분에 최고조에 도달하고 보통은 한 30분 이내에 가라앉는 것이 특징적인 증상들이고 여기 있는 증상들은 모두가 다 교감신경계가 흥분됐을 때 아주 심한 증상이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진 보통 이때는 내가 심장병에 걸렸거나 중풍에 걸렸거나 또는 폐가 망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응급실에 뛰어가시게 되겠는데 응급실 갔을 때 이미 증상들이 다 나아진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 증상이 또 생길까봐 심하게 걱정을 하고 외출하기도 두려워하고 이런 행동상의 변화가 있다면 공황장애라고 할 정도의 수준이다 하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박장애라는 것은 원하지 않는 생각이나 이미지나 충동이 반복적으로 떠오르고 이것을 억누르기 위해서 반복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세균이나 더러운 게 묻어서 이러다가 내가 큰 병에 걸리거나 이런 감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면 반복적으로 씻게 되겠죠. 그래서 너무 자주 씻고 또 너무 오래 씻고 보통 30분 이렇게 샤워를 했다 하면 1시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뭔가 청결에 대한 강박 증상이 있는 것을 의심할 수도 있겠죠. 또 확인 강박이라고 해서 문이 잠겼는지 또 가스불을 껐는지 전기불을 껐는지 차가 지나가다가 덜커덩 했는데 내가 혹시 실수로 사람을 친 건 아닌지 자꾸 반복적으로 확인하게 된다면 보통 한두 번 확인한다면 좀 예민하구나라고 할 수 있지만 한두 번이 넘게 확인한다면 이건 조금 과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항상 물건을 놓을 때 정렬을 깨끗이 해야 된다든지 어떤 숫자 강박이 있어서 세 발짝을 걸을 때마다 다리를 살짝 든다든지 또 책상에 앉을 때
5번째 또는 10번째에만 앉아야 된다든지, 또 뭔가 항상 카운트를 해서 그 카운트 숫자가 내가 싫어하는 숫자가 나온다면 내가 불길한 숫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숫자가 안 나오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또 다른 숫자가 될 때까지 확인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되겠고, 또 물건을 잘 버리지 못해서 자꾸 혹시 나중에 쓸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물건들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런 저장 강박증이다라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범불안장애는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걱정거리를 반복적으로 걱정하고 이를 조절하기,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그래서 보통 한두 달, 며칠 정도 걱정하는 경우는 아주 흔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까지 우리가 병명을 붙일 수는 없어서 우리가 좀 병적이다라고 할 때면 한 6개월 정도 이상은 이런 것들이 지속되는 성향이 있는 분들을 우리가 범불안장애라 하게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에 대해서 계속 염려하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자꾸 건강에 대한 염려가 지속적으로 떠오를 수도 있겠고요. 또 건강뿐만 아니라 또 인간관계에서 자꾸 이제 병을 앓다 보면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시기 마련인데, 어떤 친구들이나 가족과의 관계에서 사소한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갈등에 대해서 과도하게 걱정을 한다든지, 또 내가 처리한 일들을 제대로 잘 했는지 자꾸 반복적으로 걱정을 하고 생각이 꼬리를 물고 악화를 시킨다면 이게 내가 좀 과도한 걱정과 근심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동반된 증상으로는 너무 오랫동안 걱정을 하기 때문에 좀 피로감이 많고, 또 불안이 심하기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기도 하고, 항상 긴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근육이 긴장되고 또 통증을 느낄 수도 있고, 집중력이 저하되고 잠을 잘 못 자고 기분이 항상 짜증이 나고 신경의 곤두선 같은 느낌이 든다면,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느껴진다면 내가 좀 근심 걱정을 많이 하는 범불안장애 기준에 해당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범불안장애는 생각보다 많아서 외국 연구 결과만 6% 정도의 사람들이 생긴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이 너무 많다면 혹시 내가 이런 범불안장애 기준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스스로 검토해 보시는 것도 권하고 싶습니다. 사회공포증은 어떤 사람들 앞에서 말하거나 또는 발표하거나, 또 사람들이랑 같이 밥을 먹거나 소변 보거나 글씨 쓰거나, 이렇게 뭔가 남들 앞에서 뭔가 행동을 할 때 심한 불안감을 경험한 뒤에 그 행동을 다시 하게 될 때 또 내가 그런 심하게 떨어서 사람들한테 창피를 당하지 않을까, 남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너무 심해서 뭔가 사람들 앞에서 뭔가 행동하는 것들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른 불안증들은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높은데, 이 사회공포증은 남자에서도 꽤 높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남자들이 이 사람들 앞에서 뭔가 행동해야 될 일들이 더 많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는데, 그만큼 이 사람들 앞에서 뭔가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들은 대부분 사람들한테 쉬운 일이 아니고 두려운 일이지만, 특히 이런 남들 앞에서 뭔가 행동을 하다가 자기가 그 심한 불안 증상을 느꼈을 때, 이때 그 후에 거기에 대한 고통을 당하고 회피 증상을 보이고 그런다면 약간 공포증으로까지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불안장애 치료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대부분의 불안 증상들은 사실은 어떤 자연스러운 반응들이고 또 일시적인 증상들이기 때문에 굳이 약물 치료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들로 인해서 본인이 너무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고, 또 이런 불안 증상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있다거나, 또는 가족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거나, 예를 들어서 너무 불안 증상을 자주 호소하다 보니까 가족들이 너 도대체 왜 그러니? 너 이렇게 엄살을 부리니, 꾀병을 부리니,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내가 뭔가 직업 활동을 해야 되는데 직업 활동할 때 두려움 때문에 내가 뭔가 일을 할 수 없다면 그때는 이제 이게 약간 병적인 것이구나. 따라서 어떤 약물 치료도 고려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전에는 안정제, 항불안제 이런 것들을 많이 썼었지만 지금은 SSRI 계통의 항우울제들이 가장 대표적인 약물 치료제가 되겠고요. 이 약제들은 장점은 효과가 매우 좋고, 보통 한 75%나 80% 정도의 사람들이 이런 약을 먹으면 증상이 많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 약제들은 습관성이 없어서 비교적 오랫동안 지속해서 먹더라도 별 부작용 없이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것들이 장점인데, 비해서 효과가 나타나는데 보통 2, 3주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통 초기에는 이런 항불안제, 벤조다이핀계 안정제라고 그러기도 하는데요. 이런 약제들을 소량을 같이 병용을 하다가
호전이 되면 이 항불안제는 줄이고 또 나중에 안정적인 상태, 보통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지나서 상태가 안정이 되면 이 약제를 중단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안장애들은 재발이 되는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호전 이후에도 증상이 재발될 수 있기 때문에 재발된 경우에는 여러분들 다시 또 이런 치료를 받게 되면 쉽게 회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약물 치료보다는 우리가 심리적으로 이런 불안 증상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게 되겠는데요. 보통 불안장애 치료는 인지치료, 행동치료, 생활습관 교정, 반추하는 습관. 반추라는 것은 이제 반복적으로 생각을 하는 습관들을 말하죠. 그리고 규칙적인 이완운동.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다 생활하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꼭 불안장애가 아니라 우리 혈액병 환우들이 흔히 경험하는 우울장애에서도 똑같은 그런 원리가 적용될 수 있고, 이런 불안 우울을 많이 경험하고 계시다면 이런 생각을 교정하고 또 자기가 이완을 잘할 수 있도록 행동을 교정하고 또 생활 습관을 관리하고, 특히 이런 알코올을 많이 드신 경우에 술을 먹으면 불안이 감소되긴 하지만 술이 깰 때 또 심한 불안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알코올은 사실은 일주일에 한두 번 이내, 양을 드신다면 맥주 한 캔 정도 이내로 유지하시는 것들을 보통 권하고, 안 먹을 수 있으면 안 먹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술을 많이 계속 지속하면서 기분이 불안하고 우울하시다면 약물 치료를 받는 것보다는 일단은 술을 끊고